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오늘 장 좀 쉬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마감하면서 3,270선을 간신히 지켜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팔자세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오락가락하다가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개인홀로 물량을 담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섰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오늘 상장했죠.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단숨에 금융 대장주에 올라섰습니다. 네, 좀 전 9시 30분에 발표한 미국 7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회한 94만 3천으로 발표됐는데요. 이전치인 93만 8천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네, 이 계속해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시장인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 혼자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희 주유소 3부에서 전문위원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튼튼한 대응 전략 원하는 분들은요.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 02-3151-2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요.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경건해지는 분이죠.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사실 지금 9시부터 이 배구가 한창 진행 그쵸. 중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 계좌를 또 지켜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방금 얼마 전에 이 미국 7월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네. 계속해서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이 고용 지표 발표를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눈길이 쏠렸었는데 좋게 나왔거든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지표가 사실 좋게 나와도 문제고요. 지금은 네, 좋게 나와도 문제고 안 좋게 나와도 문제고. 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사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고 고용이 또 안 좋게 나오면 돈을 풀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일반적으로 사실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도 지표를 우리가 발표를 안 했던 그런 시장은 아닌데 예. 지금 지표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으로 네. 그리고 호재가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예. 계속적으로 지표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표가 사실 좋게 나오면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는 관점보다는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안 좋게 나와도 조금은 좋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왜냐하면 안 좋게 나오면 이제 테이퍼링의 금리 인상이 조금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될 그런 문제이겠지만 조금은 생명 연장이 좀 된다라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표를 좀 잘 확인하셔야 된다.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지수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은 좀 호재가 좀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 확인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든든한 투자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 통해서 그때그때 소통하시면서 위원님께 궁금한 사항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샵 00815 최충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네.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SK 케미칼이고요. 네, SK케미칼이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31만 원입니다. 네, 31만 원에 비중은 10%고요. 31만 원에 10%요. 네, 네.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신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그 이른 봄에인가 올해 한참 됐어요. 예.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이게 어느 선에서 좀 팔아야할지 좀 한참 기다렸는데 네. 한 밑에서 뱅뱅 돌고 올라가지는 않는데 요새 한 2, 3일째 조금씩 오르기는 오르는데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올라갈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네. 그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해당 부분 네. 바로 저희 위원님께 네. 한번 진단받아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SK케미칼 관련해서는 뭐 좋은 기업이고 좋은 종목이죠.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투자하시는 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원금 찾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조금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조금은 뭐랄까요? 하락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제 조금 소요가 되시는 부분인데 뭐 관련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 보신다면 뭐 지금도 한 6개월 이상 끌고 오셨겠지만 뭐 시간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 그리고 성장성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거의 바닥도 1차적인 바닥은 나왔고 차트가 좀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27만 원 정도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좀 뉘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지금 뭐 조금 덜어내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추가 매수를 분할적으로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추고 끌어올라오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어느 선에 얼마에서 지금 추가 정도 매수를 선에서 조금씩 모으시면 돼요. 지금 선에서요? 네. 예. 그래야 평단가가 좀 낮아지고 왜냐면 지금 팔고 싶으신 그 가격대가 매수가도 매수가지만 30만 원 정도에 팔고 싶으시죠? 네네. 네, 여기에 산 사람들, 여기에 산 사람들 다 30만 원에 팔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단가를 조금은 낮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30만 원 조금 안 되는 구간에서 조금 파는 전략으로 가셔야 일단 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한 30만 원 정도 목표 구간으로 보시고 추가 매수 좀 분할적으로 하셔서 끌어올라오는 방향으로 보시고 정말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뭐 45만 원 이상 또 바라보셔도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투자를 할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 네,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요. 이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40몇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빠진 거라서 네.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러다가 밑으로 또 뒤로 한 15만 원대까지 팍 빠지지 않으려나 이게 기다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게 이렇게 좀 너무 고점에서 이게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거 상장하기 전에 이게 네. 좀 그 무렵에 이게 제가 좀 그걸 바라보고 들어갔었던 건데 좀 늦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물려가지고 그런데 좀 이게 나중에 밑으로 팍 빠질까봐 좀 물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손절 라인 있잖아요. 예. 23만 원, 굳이 근데 23만 원까지도 열어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4만 원 정도 선 네. 하단 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예. 이 자리 이탈되면 그냥 비중 조절만 하시면 돼요. 여기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다가 예. 그냥 모아간 물량만큼만 이 자리 이탈되면 덜어내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세요. 만약에 추세적으로 딱딱 맞을 수는 없어요. 물론 네. 뭐 종목의 기업의 가치로만 주가가 움직이면 참 좋겠지만 네. 뭐 대외 변수라는 부분도 있고
예. 지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항상 네. 그런 변수들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접근하시고 분할 매수하다가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 한 2%, 3% 정도 잡고 만약에 그 네. 구간 이탈하면 그만큼만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좀 끌고 가고 사실 주식은 뭐랄까요? 그냥 대응의 영역이에요. 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그 가격대 구간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는 가지시면 안 돼요. 예. 트라우마를 갖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뭐 매매를 하다가 틀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틀어졌으면 이번에는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를 이제 체크를 하고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좀 쉽게 접근을 하시고 뭐 여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바라보시고 만약에 여기 이탈되면 그냥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죠. 예. 그러니까 조금 네.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 조금 멀리 보시고 바라보시면 뭐 주가는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예.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여기 보면은 여기 휘청휘청 거리지만 네. 여기 등락 이렇게 발생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치만 보시면 돼요. 목표치만. 네. 여기 사실 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왜 팔았을까? 그쵸? 예.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시고 여기까지 간다, 나 50만 원까지 간다라고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예. 네, 일단은 지금은 조금 시간적으로 투자해 주시고 만약에 불안하시면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이제 분할을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45만 원 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시간 투자가 굉장히 좀 필요가 해서 지루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지나니까요.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꼼꼼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통해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최충성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빠른 입장도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은요. SFA 반도체고요. 264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9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위원님. 네, 일단 SFA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매수하시고 조금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좀 지루하게 좀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단은 근데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 기업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중소형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SFA 좋은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하단 이제 7,150원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신 구간 딱 8,000원짜리 구간이 이제 박스권인데요. 일단 지금 자리만 잘 벗어나면 차트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횡보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투자해서 끌어가 보신다면 뭐 10,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적으로 소요가 될 수 있겠으나 이 반도체 관련주의 특성이에요. 뭐 상승했다가 박스권 만들고 상승하고 박스권 만들고 상승하고 이런 게 그냥 패턴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끌어가시면은 충분히 10,0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박스권 매매를 조금 원하신다면 일단 8,000원짜리에서 일부는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비중 관리하시고 다시 눌림에서 잡고 이걸 반복하시면 좋겠고 거의 이제 추세적으로 한번 들어올릴 구간은 됐어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시간적으로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도 자리 잘 잡고 있고 또 10,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만나볼게요. 네, 종목은 안암전자고요. 매수가는 3,080원에 비중이 35%라고 하시네요. 081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안암전자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좀 쉬어갔다가 다시 이제 상승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3,500원 이 자리만 좀 잘 넘어주면 추세적으로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 삼성 뭐 전기차와 관련해서 부품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삼성 관련된 이야기가 예전부터 좀 나왔던 종목이에요. 일단은 조금 멀리 지켜보시면 지금 자동차 관련주 최근에 좀 많이 쉬었다가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차트상 상승하고 쉬었다가 이제 살짝은 돌아 올려 쳐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뭐 4,000원 이상, 5,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제 매물대 오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눌림 잡고 이 그림만 좀 반복을 해서 끌어가신다면 뭐 충분히 상승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관련해서는 안암전자 기존에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확인을 했던 게 뭐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한번 적자를 기록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일단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영업이익 자체는 그렇게 뭐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일단 조금 작년에 증가폭을 보이긴 했는데 추세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거든요. 일단 부채 비율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유보도 많지 않고 일단 안암전자의 특성인데요. 이 재무제표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뭐 영업,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당장에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오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공시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뭐 재료로만 사실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도 잘 체크하시면서 3,500원만 넘어주면 수세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큰 수익 나오고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문자 넘어가 볼게요. 종목은 한미글로벌이고요. 12,87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70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12,876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매수하시고 조금 낙폭이 발생을 했어요. 일단은 한미글로벌 관련해서는 뭐 외국인 기관들 좀 좋아하는 종목이고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 뭐 괜찮습니다. 뭐 120선 살짝 이탈했지만 살짝 돌아 올려 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 낙폭이 중간에 뭐 발생할 수는 있어요. 다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낙폭이 발생하고 바로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한번 조금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구간인 한 스윙 관점에서 끌어가 보신다면 15,000원 이상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미글로벌 관련해서는 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도 괜찮죠. 일단 거의 꾸준하게 좀 매출도 찍히고 있고 부채 비율도 점점 감소해서 뭐 안정적인 60%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유보도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에요. 일단 조금 멀리 보시고 기업의 가치를 만약에 투자를 하셨고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게 아니라면 이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다면 다소 이제 답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그런 기업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쭉 끌어가 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윙 관점으로 15,000원 이상까지 가져가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면 소리 줄여주시겠어요? 줄였는데? 혹시 스피커폰이신가요? 소리가 좀 네네. 울려 들려가지고. 네네. 네. 스피커폰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웹젠이고요. 네. 웹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3,000원에 15%요. 43,000원에 15%요. 네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8,900원이라서 이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편인데 매수한 지 네. 좀 오래되셨을까요?
몇 달 된 것 같아요. 아, 5월인가? 네. 혹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이게 제가 여기 다른 방송에서 그 전문가님이 네. 추천을 해서 이게 샀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몇 번 그분한테 문의를 드렸었는데 네. 이게 계속 사자마자 떨어져서 그랬더니 계속 관망만 하고 있으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너무 큰 손실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이게 아, 네. 어느 선까지는 갈 수 있는지 그때 가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쯤 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또 중국에서는 게임 산업을 규제한다고도 하고 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네네. 해당 부분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웹쟁 관련해서는 지금 흐름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단 매수하신 구간 뭐 돌파 자리를 보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게임 관련주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일단 뭐 게임 관련주는 지금 뭐 중국 뭐 게임 그런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뭐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 어쨌든 뭐 성장성이나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딱 하나 조금 뭐 상승 게임 관련주에 이제 차트가 좀 뭉개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좀 재료가 지금 딱히 찾을 재료가 없다면 사실 메타버스 묶여서 올려가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어쨌든 웹쟁 관련해서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살짝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일단 뭐 하락이 중간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일단 지금 계속 좀 살짝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 옆으로 좀 밀려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원짜리를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좋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한 3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손절 라인은 28,500원 구간 이제 살짝 이탈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탈은 확실한 이탈이 나오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아니면 뭐 몇 분 정도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은 사실 그거는 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지금 구간을 좀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는 뭐 지금 차트가 아직 완성이 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좀 횡보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등이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중요한 건 횡보를 옆으로 이어가는 것도 이어가는 건데 반등이 한 번쯤은 좀 나와야 추세적으로 좀 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게임 관련해서 섹터나 그런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려다 좀 밀린 모습인데 일단 지금 흐름을 지켜보고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불안하시면 비중 조절하시는 것만 좀 포인트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그 비중 덜어내신 것만큼 3만 원 정도가 좀 회복이 되면 그 자리에서 좀 다시 투입해서 끌어올려오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요. 매도를 하게 되면 전문가님 얼마 정도 갔을 때 매도를 해야 돼요? 손절이요? 아니면 네네, 목표 구간? 손절 여기 하려면 매도는 네. 27,500원 정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600원 정도인데 일단 500원 정도로 기다리면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기다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잖아요. 그럼 밑으로 네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매도를 말씀드렸지만 하는 게 맞나요? 확실한 딱 상승의 양봉이 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얘는 한 35,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조금 시간적으로 더 뭔가 나온다면 5만 원까지도 다시 가줄 수 있는데 여기 빵 출현하는 이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상승으로 돌리려면. 그게 확 올라가지 않으면 이건 매도를 확 올라가지 해야 되는 않으면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리고 웹쟁 관련해서는 뭐 게임을 만들고 있긴 한데 저는 뭐 게임을 많이 즐겨하는 편은 아니라서요. 일단 뮤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좀 신작 게임이 있잖아요. 네네네. 조금 대작 게임 있잖아요. 게임 관련주는 사실 그래요. 그 대작 게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있는데 최근에 구설수가 좀 있었어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뭐 NC소프트 이거 R2M 피소 소식의 급락 이런 것들 나오고 있죠. 소송전 뭐 네네네. 나오고 네. 저작권 침해 소송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뭐랄까요? 소나기는 좀 피해야죠. 안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NC소프트랑 이겨가지고 붙을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신다면 지금은 좀 소나기를 피해야 되는 구간? 근데 기존의 앞전에 지금 이 자리 말고 앞전의 차트를 본다면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차트가 깨진 거는 악재가 좀 출현을 했기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양봉의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뭐 소송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기 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네. 부분을 좀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양봉이 확실하게 딱 출현해서 추세가 돌리는구나라고 해야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밑으로 한번 뺐다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을 해줄 건데 사실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도를 안 하고 기다리면 그 제가 산 금액까지는 올 수 있나요? 언젠가? 기다리면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거 만약에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밑에 이렇게 뺐다가 이거 빼는 거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까 27,500원 구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저 자리가 이탈되면 비중을 뭐 다 덜어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비중 네네. 조절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10%든 조금이라도. 20%든 30%든 내가 덜어낼 수 있을 만큼만 물론 아프지만 손절이란 게 아프지만 일부분 덜어내고 만약에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뭐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여기서 다시 사면 되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내가 윗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네. 주가가 떨어진다면 내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아요.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네, 일단은 좀 쉽게 접근을 하세요. 뭐 내가 지금 손실이 났으니까 답답한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대응해서 끌고 오는 사람이 훨씬 빨리 올라옵니다. 이거는 네네. 진리예요. 네. 네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조금 쉽게 접근하시고 만약에 좀 변동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도 꽂히는데요. 게임 섹터 자체의 이 성장성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차 목표가는 4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7,500원 생각하시고 비중 조절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TYM. TYM이요. 네, 네, 매수가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210원에 저기 10% 들고 있는데요. 2,210원에 10%요. 예, 제가 이거를 네. 2000원 초반에부터 조금씩 사 모으려고 실적도 좋아지고 한다고 해서 네. 2000원부터 조금씩 사는데 오늘 갑자기 네, 오늘 기지부진하다가 갑자기 2%도 올랐네요. 뛰어가지고 갑자기 뛰어가지고 제가 그냥 불타기를 해가지고 네. 저는 천천히 사 모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뛰어가지고 그냥 잠깐은 올라갔는데 네. 조금 저는 이제 물량을 좀 더 모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라서 예. 가지고 이걸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걸 갖다 가격을 갖다 어느 정도까지 보고 가면 될지 그리고 이제 좀 더 저는 물량을 더 담고 싶어서 네. 그런데 좀 추가 매수해서 더 이렇게 길게 가져가 봐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TYM은 기존에 좀 모으셨다고 이 자리에서 예. 좀 모으신 것 같은데. 천천히 모아가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올라가서 불타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천천히 모으려고 하면 바로 가요. 그러게요. 원래 그래요. 네. 아니, 계속 그 자리에서 지지부진해서 조금씩 모아가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해서 조금 더 샀는데 솔직히 네. 이 비중을 좀 한 20% 이상 정도 네.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뭐이 정도 왔는데 앞으로라도 20%더 채워도 될 수 있는 종목인지. 굳이 채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냥 두시고 다른 종목 매수하시면 되잖아요.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거 떨어지면 이 등락폭을 감당하실 수 있어요? 뭐 네, 다시 이제 보합권 돌아오는 건데, 그렇죠? 그럼 뭐 손해는 아니다 생각하고 네.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20%를 뭐 담겠다, 20%를 채운다라고 하시는 건 여기서 절반 정도 매수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 말인즉슨 여기 10%만 흔들어도 보합권입니다. 여기서 까딱하고 한 15% 빠져버리면 마이너스 5%예요. 네, 하락할 가능성을 더 많이 염두를 해두셔야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올라가면은 그냥 보내줘요. 아 내가 물량을 다 못 모았어도 예. 그냥 수익 났으니까 다른 종목 매수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 종목에 목매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살 종목들이 얼마나 제가 많은데. 이제 들은 얘기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이 네. 간혹가다 하시는 말씀이 네. 물타기보다는 불타기가 더 좋은 거다. 가는 종목을 더 씹는 게 좋은 거지. 빠진 종목을 갖다가 더 추미하는 게 더 나쁜 거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항상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있죠. 예.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눌려서 쉬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구간.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려면 이런 구간을 노리셔야 되는 거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정 주면 더 잡을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뭐 얼마까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러니까 관련된 섹터가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얘가 세게 움직였어요. 저도 아침에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매수하신 딱 그 구간에서 딱 봤어요. 그 자리에서. 예. 네, 일단은 뭐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관련돼서 좀 곡물가나 이런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조금 멀리 사실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좀 힘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이 농업 관련주는 사실 그래요. 지금의 뭐 곡물가도 곡물가인데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묶여서 움직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아니,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타기 아까 말씀하신 그 불타기 저는 사실 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용어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타기, 예. 불타기 이런 말들. 예. 네, 일단은 뭐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경업주 같은 예. 경우에 떨어지게 되면 상승할 때는 파바박 상승하지만 떨어지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근데 나옵니다. 전문가님 이게 그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솔직히 그게 제가 좀 저기를 한 거거든요. 실적 뭐 좋아졌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3년 적자였어요. 예. 100억, 200억, 500억 벌어요. 예. 부채 비율 지금 300%, 200%대 후반입니다. 좋은가요? 주식을 이렇게 종목 보실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종목은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갖다 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농업 관련주들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매출이 꾸준하게 좋아지겠죠. 지금 가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시는 방향에선 괜찮은데 너무 이 종목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얘가 지금 오늘은 대장으로 좀 움직인 게 맞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한 3,000원 정도 바라보시는 게 좋고 예. 1차적으로는 3,000원 정도 3차원에서 바라보시고 일단 전량 다 정리하고 일단 다시 일부는 좀 볼까요? 비중 축소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상승이 나오다가 상한가는 안타깝게도 좀 못 붙였어요. 예. 그리고 조금 근처까지 못 갔다가 가는 모습인데 일단 다음 거래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네. 그 다음 날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쉬는 듯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한 번 딱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경협주가 아직은 살아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관련된 종목들 뭐 신원이든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좀 대장으로 움직였던 신원이 그러니까 저 전문가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네. 일을 경업주 그걸로 얘가 오늘 슈팅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상태죠, 지금은. 아, 곡물로 올라갔으면 곡물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어야 되는데 얘는 곡물이라는 여기 그 농기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 쪽인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관련된 그 후발주자들의 흐름을 한번 보시자면 네. 22%, 뭐 11%, 6%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이냐를 여쭈고 싶은 거예요. 아, 전체적으로. 네. 섹터가 전반적인 이제 섹터의 움직임은 강하다, 제가 볼 때는 안 아니거든요. 강하냐. 네. 아. 일단은 그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은 좀 네. 대응하시는 것만 뭐 자율적으로 매수하시는 건 뭐 자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항상 눌림 자리에서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종가 정도 네. 그러니까 2,600원 자리는 좀 지지를 받고 살짝 이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400원 정도 지지가 네. 되는 선에서 이 네. 자리 정도. 근데 매수를 하신다면 뭐 이 자리 정도나 이 구간 2,400원 정도? 네, 400원에서 500원 사이 정도 한번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3,000원 정도를 보시다.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목표 구간인 3,0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 보시나요?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추세적으로는 거의 뭐 바닥 구간이에요. 네. 네, 뭐 추세가 정말 강하게 움직인다면 뭐 4,000원에서 4,500원까지 움직이겠지만 일단 지금 좀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네, 시청자님. 네, 뒤에 또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더 질문 있으시면 다음번에 또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타기를 할 때는 올라갈 때 바로 급하게 올라타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 것은 보내주고 더 오를 만한 종목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1차 목표가 3,000원 수익 실현하시고 또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떤 고민이 종목 있어서 봐드릴까요?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3,000당 제약을 제가 6만 1,000원에 3,000주를 사가지고 네. 현재 손해액이 한 2천만 원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엄청 큰 금액을 투자하셨네요. 아, 그래서 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네.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네. 또 큰 금액을 투자하시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최근에 며칠 전에요. 아, 몇 주 전에 하셨고요. 네, 그럼 해당 부분 바로 저희 위원님께 넘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네. 삼천당 제약이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 떨어지는 순간에 잡았거든요. 네. 6만 떨어질 때 왜 1,000원에. 잡으세요? 아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줄 알고. 그러면 안 올라가면 팔고 나오셔야죠. 근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한 2천만 원 이상 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떨어지는데 잡으실 거예요? 예? 칼이 떨어지는데 손에 상처가 안 날 것 같아서 잡으실 거예요? 아니 다시 반등을 할 줄 아니죠. 알았는데 네. 못했어요. 안 하신 거죠? 예, 못한 게 예. 아니고. 손실이 나니까. 일단은 예. 투자는 항상 마음 편히 하세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신 거죠, 이거. 예, 양봉 단기로 나올 때 들어간 여기 들어가신 거예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일단은 좀 비중을 조금 해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밥값 예.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일단 예. 특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예. 뭐 작년에 다 코로나 백신 관련돼서 움직였잖아요. 예. 뭐 개별 종목으로 움직인 것보다는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너무 욕심부려서 접근하시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여기 5만 원 하단 5만 원 여기 박스권이에요. 여기 좀 갇혀 있죠. 예. 위아래 선에서 갇혀 있으니까 일단 떨어진다고 해도 5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거고, 일단 시간적으로 출렁출렁 거리면 조금 감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매수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끌어서 올라오시면 뭐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어요.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삼천당 제약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네. 회사 직원들이 한 명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네. 그 본사, 공장, 대리점.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삼천당 제약이 어떤 사람이 뭐 상태를 당할 수 있다 토론글에 보니까 그런 글도 적혀 있고 좀 약간 그 삼천당 제약이 그런 뭐 토론실 이런 거 보셨어요? 네, 네, 죄송한데 그런 거 토론실 있잖아요. 아물짝에 쓸모가 없어요. 예. 토론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거기 솔직히 뭐 똑똑하게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글 쓰겠어요? 냉정하게.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글 쓰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 투자 예.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글을 쓰겠어요. 그쵸? 예, 예. 네, 그런 거 괜히 보셔봤자 심리적으로만 흔들릴 뿐이지. 지금 기업의 예, 예. 가치에 투자하신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은 뭐 회사에 전화하신 거는 괜찮아요. 예, 예. 사실 그것도 용기거든요. 근데 전화를 아예 안 받더라고요. 뭐 전화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바빠서 그럴 수도 근데- 있고. 제가 산 다음부터 한 네. 3, 4일을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경비실에다 전화를 했더니 네. 일주일 내내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뭐 직원들이. 그러실 수 있죠. 그 인포 직원들 같은 경우 요즘에 휴가철이니까 일단은 뭐 너무 전화 안 받는다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볼 때는 그 뭐 토론실 같은 거에 상패 얘기가 나오니까 걱정돼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경구용 약 자체가 네. 우리나라 큰 대기업들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삼천당 제약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그 제형을 완성을 했다고 하는 건 큰 이슈잖아요. 그럴 수 그 있죠. 이슈 때문에 했는데 이슈 자체가 찌라시 광고 같은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 토론방이랑 그 기사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연구랑 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지도 잘 기사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사 보시면 안 될 것 같아. 기사 보지 마시고 예, 그 뭐 대기업에서도 못 만드는데 중소기업이 만들겠어라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중소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삼성이 못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코로나19가 나와가지고 경구용으로 만들어가는 네, 뭔지 이게 알아요. 네. 제형이라고 하면 그 뚜껑 같은 거잖아요. 네. 예, 이 안에 원료가 없는데 뚜껑만 만들어가지고 주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뭐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코로나 치료제는 사실 그래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셀트리온에서도 하고 종근당 쪽에서도 하고 있고 뭐 녹십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치료제는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 치료제 다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기업이라고 만든 건 없죠. 예, 확정된 게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성장성이나 사실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기대감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한다, 네. 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작년부터 게 아무것도 다들 없어서. 한다 그랬어요. 포커스를 너무 얘로 맞추시는데 만약에 그러실 거면 왜 얘를 사신 거예요? 그 어떤 이제- 부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맥락이라면 얘 팔고 나오셔야 돼요. 조목 진단 물어보실 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떤 걸로 했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진단 키트였고요. 그다음에 백신이었으면 그다음에는 환자들이 일단 많이 있으니까 네. 경구약 약을 먹는 환자들한테 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뭐 그 투자 관점이라면 그냥 끌어가 보셔도 만약에 그 너무 코로나로 지금 너무 포커스를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에 맞춰 계신데 예, 삼천당 제약은 코로나 치료제를 제하고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예, 예. 코로나 치료제 나오기 전에도 얘 주가 상승한 거 보세요. 제가 2010년도에 얘 이 자리에서 매매하던 종목이거든요. 아, 예, 예. 네, 얘가 여기 천 주식 원대 잘하시네. 있던 게 감사해요. 지금 네. 9만 5천 원까지 갔어요. 코로나 치료제 예, 예. 뭐 나오기 전에라도 4만 원, 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예, 예. 아무 기업이 아니라면 얘가 이렇게 예, 예.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그거고 일단은 너무 코로나에 포커싱을 맞추시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은 코로나가 안 되더라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뭐 시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뭐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6만 말씀을 1,000원인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한 2천만 원 마이너스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네. 마이너스 정도가 나서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제가 감안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5만 원 이하로는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5만 원은 지지해주면 좋겠지만 5만 원 이탈되면은 일부는 좀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올라오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 5만 원 하단 구간까지 출렁거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매매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유튜브로 들어온 상담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의 신한지주 종목이고요. 소자부님께서 39,200원에 15% 비중이라고 하십니다, 위원님.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상승 나오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뭐 121선, 뭐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121선 지지받고 있으니까 조금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61선 하단, 44,000원 구간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저 구간을 좀 목표 구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을 조금 그리다가 이제 추세적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44,000원 1차적 목표 구간 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전고점 43,250원 구간인데 저 구간 충분히 넘을 수 있고요. 사실 뭐 지금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금융업종, 은행, 보험, 증권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멀리 좀 끌어가시면은 뭐 충분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끌어가실 때 시간적으로 조금 가져가 보신다면 뭐 45,000원, 5만 원까지도 한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이슈가 아직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유튜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스카이님께서 주신 종목이고요. SD 바이오 센서 58,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58,000원이시면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엔 뭐 기업의 가치나 사실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의 단기성으로 그냥 단타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너무 많이 손절 라인 잡지 마시고 딱 11선 보셨으면 좋겠어요. 57,400원 구간인데 저 자리 좀 지지받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서 V자 만들고 상승을 해준다면 일단 61,000원에서 62,000원 구간 목표 구간으로 조금 1차적으로는 저 구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하시고 끌어가시는 방향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뭐 기술적인 제가 이제 보이는 그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추세를 받고 한번 올려 쳐줄 수도 있고요. 한번 깔았다가 박스권 만들다가 이제 한번 깔고 들어 올려 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종목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는 사실 뭐 단기성,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에 조금 변동이 발생하면 다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61,000원에서 62,000원 선에서 비중 조절하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나무를 봤으니까 또 숲을 봐야 되겠죠. 네, 다음 주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도 이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표 관련된 부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호재가 굉장히 좀 부재한 시장이에요. 주도 섹터도 딱히 없고 뭐 오늘 같은 경우 남북경협주가 좀 움직이긴 했는데 일단은 뭐 남북경협주 그리고 카카오뱅크로 좀 수급이 몰려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처럼 막 수급이 몰려가진 않을 겁니다. 아침에 뭐 HTS 뭐 카카오뱅크 그냥 저는 호가만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도 뭐 HTS 버벅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수급적으로 뭐 이렇게 몰려가는 모습들이 월요일에 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만큼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융 관련 업종들을 조금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관련돼서 뭐 은행 관련주가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도 흐름 그리고 뭐 남북경협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좀 몰려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못 갔던 종목들, 섹터군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도 섹터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고 수급 체크 잘 해주시고 원화가 조금은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일단 이런 부분들 뭐 한순간에 꺼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지표에 따라서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지금은 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항상 방어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변동 가능성을 항상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좀 거래량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고 이것저것 제가 너무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그만큼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좀 체크할 것이 많은데 조금 귀찮으셔도 평소보다 조금 더 잘 챙기신다면 안전하고 좀 건강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일단 편하게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재가 좀 부재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아직 집중되지 않은 섹터를 지켜보고 좀 센스 있게 현명한 투자를 해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통한 소중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최충성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하면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